안녕하십니까. 신화경제연구소 이지재개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아파트 3, 4억 원 전세 세입자 빌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서울시 빌라가 이제 최근 전월세 거래량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이제 빌라 전월세 추이가 계속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아무래도 아파트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을 했죠. 또 이것의 또 원인이 되는 임대차 3법의 영향, 특히 5% 전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의 영향으로 이제 계속 아파트 전세가 꾸준히 상승을 했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이제 빌라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1분기 서울시 빌라 전월세 거래 상위 자치구별로 한번 보면요. 송파구, 강서구, 광진구,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전부 다 전년 대비해서 다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강서구를 제외하고는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학군과 학원으로의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주거지 전환, 즉 그 지역은 떠나지 않고 아파트에서 빌라로 주거 형태만 이제 전환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 변화를 한번 볼 텐데, 자, 기존 전세금으로 과연 어느 곳에 갈 것이냐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제가 샘플링 해본 게 뭐냐면, 송파구 가락 쌍용 1차 전세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18평과 25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 대비해서 2022년에는 전부 다 공이 2억 정도로 다 늘었죠. 예, 전세금이 다 2억으로 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증가율을 보면 약 한 38%에서 42%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제 송파구 이번에는 이제 가락쌍용의 25평 매매 전세가 이제 추이를 보는데, 아까 25평은 똑같아요, 전세가는. 근데 매매가도 역시 7억 5천에서 2022년에 거의 2배 가까이 14억으로 상승을 했는데,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을 보면 처음에 2018년에 3억 2천 정도 갭에서, 예,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전인 2020년도 전반기에는 6억 정도 갭, 그 다음 22년에는 7억 2천 해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매매 전세갭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가락동 헬리오시티인데요. 만세대, 거의 9,000세대에서 만세대 사이의 아파트죠. 그럼 여기도 전용 15평, 18평, 25평을 한번 나눠봤는데, 전용 15평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해서 2022년이 약 전세금이 3억 정도, 3억 4천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약 6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용 18평형, 그러니까 25평형이죠. 25평형 2018년 대비해서 2022년은 10억까지 올랐어요. 거의 5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5%, 4억 3천이 올랐는데 무려 75% 상승을 했고요. 전용 25평 33평형은 2018년 대비해서 2022년에는 12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신문기사에 나오면 평균이 전세금 서울 시내 평균이 한 1억 5천, 임대차 3법 이전과 이후를 따져봤을 때 올해 한 1억 5천 정도는 전세금을 더 줘야 현 거주지에 살 수 있다고 나오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돋고 들어가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약 거의 한 4억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8년 입주시 대비해서 거의 80%까지 급등을 했다. 그러면 헬리오시티 기존 전세금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 샘플링을 뽑아본 게, 아까 전용 15평, 즉 21평형에 여기 전세가 한 5억 1천에서 5억 5천 정도 사이 정도 되거든요. 5억 5천 이하의 전세금 가지고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아까 전세금이 올랐죠, 거의.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금 가지고는 요런 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즉 구축이죠. 2013년
92년, 98년, 95년에 지어진 구축, 2013년을 빼고는 다 구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도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같은 송파에서는 위례나 거여동, 강동구까지 범위를 합정하면 둔촌동이나 고덕동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 똑같은 전세금을 가지고. 그러면 역시 신축과 구축, 신축에서 구축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도 같이 변화돼서 어떤 주거의 다운그레이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벌어질 거고요. 그러면 아까 또 보신 송파구 외에 광진구 아파트의 전세가 변화하고 기존 전세금은 어느 곳에 갈 것이냐, 이것도 살펴보면 자양동 현대아파트 23평형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갭은 계속 전세가 임대차 3법 이후에 3억에서 6억까지 갭은 역시 벌어져 있고 전세가도 역시 2억 정도가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양현대 기존 전세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23평형 5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4억대 초중반 되겠죠. 요런 데는 이제 노원구 하계동으로 가셔야 돼요. 또는 노원구 중계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양동이라는 거주지를 떠나기 좀 그렇다, 애들 학군도 있고, 그러면 자양동에 있는 신축 빌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이동에 있는 신축 빌라, 요 금액들이 보통 5억 원 이하의 전세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거 형태가 변환될 수밖에 없다. 제가 하나 이건 더 해봤는데,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 주공아파트, 만약에 이 전세금으로 한 4억 2, 3천 정도는 이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아파트로 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그 금액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식 오래된 아파트 또는 역세권 신축 빌라로 주거지 이동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전세가 3억대하고 4억대 초반까지 가격 수준으로 어떤 곳으로 과연 갈 것이냐 보면, 일단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게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2호선 신대방역 역세권에 있는 하나의 빌라입니다. 그래서 뭐 건물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매매가를 보니까 3억 8,500에 거래가 실거래가 됐어요. 작년 11월에. 그리고 밑에 3월 1월 보시면 전용 면적, 이거 똑같은 건물인데 평수만 조금 작은 거예요. 전용 면적만 약 한 2평 정도 작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전세 금액이 3억 4천입니다. 큰 차이 없어요. 거의 전세금과 매매 시세가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진구 구이동 5호선 아차산역 역세권의 빌라의 전세가 현황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2020, 최근 신축이죠. 신축 투룸의 전세가는 3억 3천에서 3억 4천이고요. 3룸 전세가가 4억 6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3억대 또는 4억대 초중반도 만만치가 않다. 아파트 그 전세금으로 좀 밀려나신 분들은 만약에 거주지를 떠나기 싫으면 그 현 거주지에서 신축 빌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축은 엘리베이터가 없죠. 신축은 그나마 주차 공간이 좀 있고 확보가 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빌라로의 주거지 이동의 근본 원인과 대책은 뭐냐? 원인은 결국 전 이거라고 본 거죠.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 22년 쭉 해서 24년까지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은 46%까지 급감을 하고 있죠. 만세대 이하까지요. 그러면 아파트 전세 세입자 빌라로 이동 원인은 뭐냐? 첫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3법의 5% 상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거죠. 세 번째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요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전세 물량이 급감으로 이어져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아파트의 전세 물량,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 물량이 확실히 줄었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는 어떤 좋은 제도가 있었냐면 여기도 역시 5% 상한이 있었어요. 임대사업자를 계속 의무를 지키려면 5% 상한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바람에 4년 이상 이제 어느 정도 단기에 임대사업자를 마치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8년으로 연장하지 않거나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전세가는 계약갱신 청구권만 끝나면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고, 주택임대차가 사업자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전세 물량과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공급됐고 가격 자체가 담보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없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으로 다주택자 취득세는 뭐냐면 1주택자가 2주택을 하려면 주택 하나 더해서 2주택이 되면 8%,
2주택자가 3주택으로 하면 12%의 취득세, 어마어마한 취득세죠. 기존 주택을 하나 더 늘리려면요.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투자용으로 해서 주택을 많이 삼으로 해서 그거를 전세를 내놓거나 하는데 그 물량까지 줄어드는 거죠. 아까 말한 신규 주택, 신규 아파트로서는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영향 때문에 물량도 줄고 그 결과로 전세 가격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이거 반대로 하면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단계적으로 좀 이런 것들, 특히 전세 가격 폭등, 급등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 정부가 5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반대로 순차적으로 좀 뒤집으면 된다. 그러면 그게 대책이 되고 전세 물량도 안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대, 4억 원대 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빌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현 제도가, 그런 임대차 3법이라든지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살아있는 이상 계속 이런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년까지 급격히 감소하면서 역시 신규 주택도 줄어들음에 따라서 아파트의 어떻게 보면 전세가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빌라 전세 물량 급감해서 빌라 전세 가격도 같이 떠올리진다. 그래서 뭐냐면 아파트 빌라로 계속 도미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라 전세가와 매매가 갭 차이가 축소되죠. 그러면 빌라로 이동하신 분들이 결국 뭐냐면 또 계약갱신권이 끝나면 또 올려줘야 되니까 빌라도 계약갱신권 끝나면 또 빌라도 전세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이참에 그냥 사버리자 빌라를. 그래서 빌라 매매가 증가해서 또 빌라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금액대가 3억대에서 4억대 이 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대거 빌라로 이동하는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